안녕하십니까. 오늘 제 6강에 들어갑니다. 지금 태풍이 올라와서 저 부산 지역을 비롯해서 지금 올라오는 족족시 많은 피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모쪼록 정말 덕담이 아니라 태풍 피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가뜩이나 코로나로 어려운데 또 이렇게 태풍이 한번 쓸고 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 해피데이 가족을 비롯한 전 국민들이 모쪼록 별 피해 없이 잘 태풍을 지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많은 곡식들이라든가 과일 이런 것들이 떼약볕에 의해서 연그러 가야 되는 시기에 장옷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피해 없기를 바랍니다. 더더구나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건강은 더욱더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집을 나서서 우산을 받치고 오는데 비가 막 엄청나게 쏟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비닐 우산은 적고 비는 막 들치고 그러니까 무릎 위하로는 비가 막 다 들치는 거예요. 그냥 온통 다 젖는 거예요. 그런데도 제 발걸음은 굉장히 가벼운 거예요. 그런데도 왜 그러느냐?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어찌 보면 해피드레가 가장 어려운 시기에 있지만 가장 좋은 시기를 맞고 있어요. 그 이유가 왜 그러느냐면 모든 것이 안정이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 해피드레가 선두주자를 따라가고 새로운 어떤 것을 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정말 뜻 있는 분들이 아주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힘들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라는 것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세상을 바꿉니다. 살아가는 방향을 바꿀 거예요. 종래에 제가 같은 얘기를 3번째 반복합니다만은 종래 우리가 교육을 받고 학교 교육 시에는 뭐라 했느냐, 사람과 사람이 모여서 사는 집단, 그것이 사회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이 모여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건 사람과 사람이 모이면 큰일 나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이 한두 달, 오늘 내일에 그치지 않아요. 오늘 내일 한두 달 안에 그치는 상황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빠르면 금년 연말, 늦어도 상반기까지 갈 거예요. 내년 상반기까지. 그러면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에 대한 큰 패러다임이 바뀝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살아야 되는지, 그와 같이 큰 획이 바뀌어요. 그 속에 우리는 모두 다 출발선상에 같이 있는 것이에요. 물론 거대 자본도 있고 이미 조직이 잘 되어 있는 것도 있겠죠. 그러나 그 속에서만이라도 일부 부분에서는 우리는 뭐예요? 같은 출발선상에 있는 거예요. 여건이 다 좋아진 회사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새로운 어떤 앞으로 방향으로 가야 할 이 사회에 우리는 같은 출발선상에 있어요. 여기에 이것이 위기가 아니고 여기에 바짝 정신을 차리고 그래 해보자 하고 나가게 되면 우리는 우뚝 선 회사가 될 거예요. 방탄의 얘기를 했었어요. 방탄의 얘기를 제가 했는데 오늘 아침에 방탄 기사 속에서 그 중에 한 멤버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빌보드 차트에서 1위가 되고 나서 그래요, 팡풍 울었다고 합니다. 팡풍 울었다고 해요. 처음에 데뷔했을 때 그 지하 연습실에서 그 열악한 환경에서
노래 연습을 하고 안무 연습을 하고 했을 때 어찌 상상이나 됐겠습니까? 겨우 7, 8년 사이에 어찌 상상이나 됐겠어요? 세계에서 제일 가는 위대한 가수가 되리라 어찌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와 같은 그 어려움 속에서 어찌 보면 대한민국이 그때 당시만 해도 그냥 예를 들면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나와서 노래 부르는 그 과정이 그룹들이 어디 하나 두 개입니까? 대한민국에서조차도 빗보기가 어려운 정말 죽가고 연습을 해도 뒤에 스폰도 밀어야 되고 다 많은 것도 해야 되는데 놀랍도록 그와 같은 배경이 없이 여건 없이 이 유튜브라는 것 유튜브를 통해서 전 세계로 나아가는 계기가 됐던 거예요. 물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바람을 저 작은 나라 동양의 아주 작은 나라의 동양의 가수를 알게 한 사람의 숨은 공신이 있어요. 여러분 그 목마를 탔던 싸이입니다. 강남스타일을 부르면서 전 세계를 열광의 동안으로 몰았던 싸이라는 가수가 사실은 징검다리 역할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동양의 저 작은 코리아의 가수를 보았던 거예요. 사람들이 유튜브에서. 그런 그 계기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방탄이라는 위대한 가수가 탄생할 수 있었어요. 자, 우리 해피들의 지금 보기에 작아 보이고 연세 드신 분들 매시고 이렇게 하지만 지금은 이렇지만 보세요. 우리가 뜻을 한 사람 또 한 사람 또 한 사람이 모이게 되면 후뚝선 회사가 됩니다. 후뚝선. 자, 제품 좋죠. 누가 말해도 간식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저희 회사 제품 좋잖아요. 그리고 부끄러운 말이지만 최선을 다하시는 몇몇 분들이 계시잖아요. 온몸을 다했어요. 제 주변에 몇몇 분들, 그분들의 보이지 않는 함성. 자, 굳이 제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홍옥자 단장님, 우리 한재우 위원장님, 말씀은 없으셔도 눈으로 말씀하시는 이성장 어르신, 그냥 대표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 일일이 이름을 말씀드리고 싶지만, 자, 이런 분들의 보이지 않는 아침마다 말하자면 끊임없는 열성과 보이지 않는 박수, 보이지 않는 열정, 그와 같은 힘을 입고 아침에 비바람이 몰아쳐서 무릎 위아로 그냥 축축이 탁 젖어서 물이 뚝뚝 떨어져도 그저 마음은 가볍게 회사에 일찍 와서 이렇게 동영상을 촬영하는 거예요. 참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저와 함께 같이 가야 할 동지가 또 한 분 같이 머리를 맞대고 뜻을 같이 해주고 따라주는 분이 있으면 그분은 정녕 복되고 영광될 것입니다. 두고 보세요. 저도 열정적이잖아요. 두고 보세요. 한번 우리 해봅시다. 자, 6강에서는 오늘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었느냐. 자, 봐보세요. 맨 처음에 지금 현재 황금빛 인생을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내 자신을 먼저 인터리하라 했어요. 자신을 먼저 인터리하라. 그 속에서 무엇이냐. 하루를 4등분하라. 그래서 계획을 세우고 오후에는 반드시 자기 자신을 점검해서 평가하라. 그래서 내가 다음에 만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무엇이 되느냐. 많은 세세한 것을
짚고 넘어가야 되겠지만 우선 크게 나가고 또다시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제가 늘상 작년에 했던 얘기가 있어요. 건물주가 되라. 건물주에 버금가는 수익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라고 말씀드렸어요. 어찌 보면 황금빛 인생을 위하여 가장 받침이 될 황금빛 인생이 되려면 어찌 되겠어요? 자, 내 자신의 인격과 어떤 내 자신의 수양도 굉장히 높아야 되겠지만 반드시 경제적이라는 것이 뒷받침을 해줘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건물주에 버금가는 수익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건물주에 버금가는 수익을 어떻게 가져야 될 것이냐? 바로 내 자신을 먼저 인터뷰해야 돼요. 내가 가만히 있는데 하늘에서 뚝 황금 떨어져, 돈 떨어져, 5만 원권 떨어져? 그런 거 없잖아요. 있을 수 없잖아요. 반드시 내 자신이 먼저 황금빛 인생을 위해서, 건물주에 버금가는 수익을 위해서 내 자신이 먼저 인테리어를 하라. 그 속에 항상 매일 계획을 4등분해서 계획을 세우라. 계획만 세우는 게 아니라 실천하고 그것을 평가하라.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더 잘해야 되겠다 라고 평가하라. 그 다음에는 무엇이 중요하냐? 자, 혼자서 제가 혹여 우리 카페, 해피드의 카페가 있는데 투어하고 오신 분들은 오래동안 회장님이 글을 안 올렸을 거예요. 마지막 글을 하나 올려놓고 그 다음에는 계속 글을 안 올리고 있는 거예요. 회장님이 문장력이 없으니까 쓸 말이 없겠습니까? 카페의 등급이 떨어져도 제가 일부러 카페의 등급이 떨어져도 일부러 그 문장을 많은 사람들이 읽어보라고 그대로 지금 현재 두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 중국의 스님의, 유명한 스님의 대나무 빗장수 이야기예요. 대나무 빗을 빗으로 팔려고 하면 하루에 몇 개밖에 못 판다. 그죠? 거기에 뜻을 담아서 빗을 파니까 하루에 수천 개, 수만 개가 나가더라. 관광차를 타고 와서 그 빗을 사가더라. 한 번쯤 들어봤을 얘기고 한 번쯤은 보았을 얘기예요. 여러분도 아는 얘기. 맞습니다. 건물주가 되려면 내가 혼자 열심히 파는 것도 잘할 수 있어야 되고 잘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해서는 여러분들이 정녕 건물주에 버금가는 수익을 갖는 지금 현 시대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 시대는 지났어요. 지금은 조직이 움직여야 되는 시대. 조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건물주에 버금가는 수익을 갖는. 그래서 굉장히 작년에도 교육을 하면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각자 개인이 훈련이 되기를 바랐던 거예요. 그런데 그 답을 찾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좋은 수익을 갖는, 모델을 갖는 그 과정의 답을 찾기가 어디 쉬운가요? 그래서 강남에 가면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사람들이 주식을 투자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 자기 돈을 수백만 원을 내놓고 조용하게 강의를 듣고 한단 말이에요. 어떤 투자의 펀드를 하기 위해서 펀드하는 방법을 배우고, 그 방법을 그냥 가르쳐 줍니까? 돈을 수천만 원을 내놓고 돈을 배운단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워런 비핏이라는 유명한 세계 펀드, 지금 현재로서는 제1인자에게 점심 식사비를 제공해가면서 그 비용이 수십억, 그냥 수천만 원, 수백만 원도 아니고 수십억을 내놓으면서 한나절에 지도를 받는 그러한 아주 쉽게 말하면 고수의 비법을 배우는. 자, 듣고 배우고 그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잖아요. 반드시 실천해야 돼요. 반드시 실천이라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학교에서 아이들을 공부를 가르치는 선생님은 대부분 훌륭하십니다. 한 교실에 작게는, 요즘은 아이들이 적기 때문에 20-30명, 옛날에 저희가 학교 다닐 때는 50-60명이 한 반이었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똑같이
똑같은 선생님이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공부를 가르칩니다. 그런데 놀랍도록 거기에는 올 100점을 맞는 아이들도 있고, 어떤 아이들은 허부작거려서 저 밑바닥에서 꼴찌에 정말 빵점을 맞는 사람도 있어요. 자, 선생님의 말씀을 오롯이 듣고 자기 것으로 소화할 줄 아는, 그래서 따르라 했던 거예요. 그래야 우등생이 됩니다. 그래야 건물주에 버금가는 수익을 갖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의 팁은 무엇이냐면, 자, 일단은 4등분해서 주어진 시간에 모이지, 회사에 출근을 해야 돼요. 요새 모이라는 용어는 아예 그쳐야 됩니다. 집합금지이기 때문에. 잘 아시죠? 출근을 해야 돼요. 내가 주어진 시간에 내가 몇 시에 회사를 가야 되겠다. 회사라는 직장에 출근을 하는, 그래서 내 자리에 앉아서 생각을 하는, 그것이 훈련이 되어야 돼요. 첫째 훈련. 출근 시간을 엄수하라. 내가 만들어 놓은 출근 시간. 나는 9시에 갈래? 나는 10시에 갈래? 11시에 갈래? 집합금지가 되어 있으니까 한꺼번에 지금 현재 못 오잖아요. 그러니까 정해진 내 기준의 시간에 맞춰서 출근을 정확하게 하는, 그리고 출근을 하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 막연히 출근해서 가만히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오라.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그 연결선상이 내가 무엇을 해야지 라는 연결선상이 되었을 때 업무 숙달이 나와요. 내가 어떤 업무를 해야 되는지 그것을 빨리 숙달해야 돼. 회사의 방향, 정책, 보상 플랜, 이와 같은 것을 가장 빠르게 배워야 돼. 그것이 도끼날을 말하자면 가는 거예요. 내가 엊그저께 교육할 때 이거 했죠. 기초를 배우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것도 없이 무조건 현장에 들어가면 백전백패잖아요. 총 맞아 죽어. 나중에는 아유 안 되네, 못하겠네, 아이고 나 죽겠네 하고 나자빠지는 것이에요. 때문에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업무를 먼저 배워서 나가시. 업무를 배워야 돼. 도끼날을 갈아야 한다. 내 자신이 인테리어를 하면서 내 자신을 훈련하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오늘의 팁은 바로 업무 숙달 및 개발이에요. 여러분, 비가 옵니다. 비가 와도 즐겁고, 지금 코로나로 대단히 힘들지만 이때가 우리 회사가 도약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내일 또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많이 많이 사랑합니다. 예, 건강 조심하시고요. 예, 비 피해 없도록 하시고요. 여러분,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